네, 닥터 브레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자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앞서서 마감 시황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글로벌 이벤트 2가지 있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는 이제 31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목요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QE3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주에 무언가가 나올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KT 이슈가 있었습니다. KT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뉴스 들으셨죠? 87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8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주가는 크게 밀려났고요. 덕분에 보완주들은 반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주들도요. 장 마감쯤이 되면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채 마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뉴스에 잠깐 올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랜만에 자동차, 전차,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 모두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자동차 쪽에 조금 집중해볼까 합니다. 현대모비스 조금 더 볼게요. 자동차 과연 올 하반기에도 달려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궁금해져요. 현대모비스는 3개월여 만에 30만 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현대차 PER을 보니까 5.6배더라고요. 코스피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한 30% 이상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말 올 하반기에도 자동차주를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할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만약에 담아둔다고 하면 완성차를 사야 될까?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사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기업 실적 하나 나온 거 있거든요.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요. 증권사의 그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고려아연의 주가 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가격이 거의 2% 밀려난 채 마감됐을 것으로 추측이 됐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고려아연 3%까지 좀 낙폭을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실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우려됐기 때문일까요? 고려아연 37만 8천 원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궁금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제 1840선대입니다. 자,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전문가의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죠? 마루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장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네. 근데 너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한편의 우려감, 걱정도 함께 들거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개선되면서 유동성 자체가 조금 더 국내 시장에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죠.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점 국면에 있는 지수대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던 차원이다. 하지만 아직도 글로벌 시장의 반등보다는 한국의 시장의 반등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이 현재 국면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펀더멘탈의 귀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의 어떤 반등이다. 또 심리적인 반등의 국면, 현재의 국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6월 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저점 매수하고요. 1,950포인트 가면은 이 한번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맞는데 그러한 것들의 연장선에서 이 7월 달에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4,700억 원 이상의 또 대규모의 매수를 보였는데 이것도 외국인도 좀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를 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민감도가 높은 한국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이 개선돼야지만이 네네.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주가만 이 글로벌 시장이 안 좋으면서 한국이 1,750부근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빠졌다가 이제 저점 국면이라서 유동성적인 측면 또는 단기적 기술적 반등에서 채워진 자금으로 판단하지 여전히 한국 펀더멘탈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에서 사지는 것들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 국면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길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더라도 실적이 좋은 전차죠. 삼성전자와 자동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바로 아직까지는 외국인 중심으로 한국의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기대하시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외국인은 언제든지 다시금 전략적으로 셀 코리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유념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4월 동안 코스피가 오르긴 했지만 대표님의 말씀을 빌어 들어본다면 생각해 본다면은 그저 맘 놓고 있을 상황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FOMC 회의 또 ECB 통화정책 회의 이 두 가지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한데 예. 이거 너무 기대는 섣부른 것일까요? 좀 어떤 전망대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하는 것들이 이쪽 정부에서 좀 외국인들이 선취매하는 또는 선정보,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비대칭이 좀 존재하는 면에서 좀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 자체는 안 좋지만 이 글로벌 시장 또는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정책들이 나올 때 외국이 산다는 것은 뭔가 좀 긍정적인 것들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내용들을 하나씩 좀 따져본다면 미국의 FOMC 같은 경우는요. 이 현재로서는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좀 의지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때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미국이 1.5%밖에 안 나왔습니다. 2분기 때 2.0%인데 2분기 대해서 오히려 1분기보다 2.0인데 전분기보다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상 외의 숫자가 나오면서 지금 정부 당국 또는 FOMC가 긴장하고 있는 국면이 완연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노동시장이 지금 회복되지 않다. 생각만큼 네. 빠르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시장의 성장도 회복도 굉장히 느린 것들. 그러면 다시금 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실물 경제가 부진하면서 유럽 사태의 대외적 국면들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금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QE3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확대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현재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자금들 또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한국을 부분적으로 사는 것들이 이런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단기적 심리적인 거라든가 이런 기회의 순간을 포착해서 들어올 개연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ECB 역시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ECB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향후에도 ECB의 역할은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보면 5가지 아니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시장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CB 유럽의 중앙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에는요. 첫 번째가 이제 현재의 금리 인하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식 그 QE3죠. 예, LTRO라 해서 3차 LTRO를 진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로존의 추가적인 국채 매입이 심지어는 시장에서 무제한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ESM이죠. ESM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유동성을 보강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면이다. 따라서 이런 전적인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인해서의 어떤 금융적인 또는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 자체들이 외국인들 하여금 단기적으로 한국을 떠나서 최근에 1,750까지 빠진 이 국면을 다시금 한국으로 하여금 사기에서 1,830, 40포인트로 돌아오는 예. 것들에 대한 동기 또는 요인을 제공했지 않는가. 그러면 이것은 금융적 요인이지 유동성 요인이지
펀더멘탈 요인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서 뭐 어떠한 굵직한 아니면 뚜렷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도 네. 증시가 정말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아까 전에 그 1900선 윗 상단 부분 거기까지만 좀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펀더멘탈을 보고서 지수대를 점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1800선 가에서는 PBR이 1배도 안 되는 측면에서 예. 결국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언제든지 매력적 국면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유럽의 공조가 발생하거나 또는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1800선 이하를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깨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나 윗단의 문제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매크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2000이라는 지수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좀 묶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7월 달에는 6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지지대를 저점을 한 1750선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고 다시금 예. 말씀드리지만 고점 자체는 1150포인트 가면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7월 달에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7월 달 다 끝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전략이 이번에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중 감사는 이제 8월 달 전략도 한번 다시금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좀 볼게요. 현대모비스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차 군단, 뭐 자동차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 쪽으로 투자자들의 매입가 좀 많이 쏠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4%의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IT나 자동차 뿐이니까 뭐 오늘 시장 올라가니까 자동차 뭐 보란 듯이 또 올라가요. 증권사에서는 호평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시각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사실은 최근에만 좋았지 굉장히 상반기 내내 투자자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지 않고 좋은데 빠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럼 좋았던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주가의 함수는 이익인데 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주가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는 좀 좋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분의 대표주인데 자동차가 상반기에 오른 반면에 모비스는 상승하지 못했다. 그 상승의 그룹에 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동차의 다른 쪽인 현대위아라든가 아니면 약간 유통주로 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가 오르면서 현대모비스가 철저하게 이 상승 국면에서 전차에서 소외됐는데요. 재미있는 것들이 이런 오해가 상반기 동안에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해소되니까 아무도 안 쳐볼 때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탄력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의 국면이다. 따라서 해석하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금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시간 지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서 현대모비스가 빠졌는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그 루머를 했던 내용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시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가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대형주의 전형적 패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표 주면서도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올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할 대표적인 종목이 이 현대모비스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행인 것이 상반기 내내 철저히 소외당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금 기업 가치를 보면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오래 기다려준 분들에 대한 이 보답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조금 더 올라가야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네. 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 같은데 왕년에 기록했었던 뭐 40만 원 윗선까지는 네. 뭐 바라지도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가 오늘로 닷새 연속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오늘은 동반 매수에 나서는 모습인데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 추가 상승은 한 어느 선까지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차피 이 회사는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 호전이 상반기에도 지속되었고 3분기에도 지속된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 대표주인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들에서 그런 면에서는 경기가 여전히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부각되면서 빠졌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해소됨으로써 다시금 투자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매크로 요인들 또는 시장적 요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의 요인들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점을 한 26만 원 잡았다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 자체는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한 32만 원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개별적인 기업의 내용들이 그러한 전고점을 넘어서려면 시장과 개별 기업의 요인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은 이 매크로 요인들에서 큰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32만 원 선을 못 넘는다면은 한번 좀 지분을 장기 투자하면서 이익 난 분들은 좀 정리해서 네네.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주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저희가 6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그때 이제 자동차 분주가 많이 뻗었는데 그때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게 그때 더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네. 걸서 아마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전에 얘기는 6월 말일 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그 정보를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장기 투자하는 것,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현대차가 저기 선방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손실 났다 해서 팔 종목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도 이 종가 부분에서 사실 매수를 하고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부품주를요? 부품주였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눈 것도 예. 사실 부품주였고요. 그때도 이제 좀 쭉 올라가다가 빠지면서 그 얘기를 물어보셔서 샀는데 오늘 조금 더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왜 예. 완성차는 안 사시고 부품주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그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네. 방어적인 성격을 가는 것이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반기 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샀죠. 근데 상반기 때 워낙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부품주가 못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품주가 한번 다시금 상승에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의 어떤 갭도 좀 줄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자동차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자동차도 좀 매력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완성차주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포트상에는 사실 자동차도 다 있고요. 완성차도 있고 부품도 있는데 제 포트상에 좀 자동차 부품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현대모비스를 자동차 부품주 방어적인 성격을 띠긴 하지만은 현대모비스는 대표주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좀 연동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부품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1등주는 좀 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그 많이 올랐으면 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사실 실적 대비나 내용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갖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지금 한 평균 PER이 한 8배, 9배 정도 보는데 아까 이미 보신 것처럼 현대차가 5.6배, 뭐 6배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시장과 자동차, 완성차의 어떤 투자 지표의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오래 갖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매 패턴을 보여드리듯이 실적 중심의 주들은 빠지면 다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IT, 그다음에 자동차 자체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실적적인 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하반기 전망도 제가 볼 때는 자동차나 전차 실적이 둔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시장만 좀 개선된다 그러면 충분히 전차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을 비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방어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KT 좀 정말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슈도 있었고요. 그 개인정보 유출,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인데 이거 KT는 당분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근 들어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말이죠. KT가 3만 원이 좀 빠지길래 이 배당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예.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통신사를 KT를 통해서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 2를 쓰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KT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 전화 요금 외에는 그렇게 서비스라든가 고객 대행이라든가 시스템에서 제가 사용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았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예. 안 좋게 그렇게 좋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에도 잘 안 넣고 있고요. 예. 그게 결국 자기가 쓰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을 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누죠 그런 저도 얘기를 좀 아무래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불편함의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고객 서비스 센터인가요? 그 전화해 보면 그 대응 자체가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회사의 주가는 좀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아닌가. 제가 알 정도였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노출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다른 쪽에서 이런 일들 발생하면서 나왔었는데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해서 보고 있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이 무선 통신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우후죽순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응 자체도 지금 사실 제가 뚜렷이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렇다 그러면 조금 가격적 메리트는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나 그 시장에 대응해서는 아직 제가 좀 결론 내기 어렵고 좋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그렇게 주식상으로는 좋게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장 흐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요. 내일장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